5등급제 기준으로 1.7 정도인데 이게 5등급제 내에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저는 그냥 인서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고교 학점제를 겪는 09년생이어서 인서울 기준으로 본인의 성적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환산을 했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충주중산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는 이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진이 엄마 류정미입니다. 상담반을 신청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현재 09년생 고교 학점제에 처음 적용되는 아이이고 제가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정보를 막 강조하는 부분들도 다 다르고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9등급제에서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다 보니까 지금 받은 내신이 9등급제 기준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내신으로 어느 정도 대학 라인까지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도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너무 막막하고 어렵더라고요.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가 막막할 땐 유니브 클래스 박정환입니다. 처음으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됐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많이는 들었지만 모호하고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비 고2 학생과 상담하면서 앞으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가면 좋을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고교 학점제를 겪는 09년생이어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혹시 어떤 고민들 때문에 오늘 여기를 찾아오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1.7 정도인데 이게 5등급제 내에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 정도인지 좀 알고 싶어요. 요새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각 교육청이나 이런 곳들에서 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수를 그래도 좀 공개를 하는데 혹시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튜브에서 좀 본 적은 있어요. 환산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입시 쪽으로는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발표되는 자료들도 보면은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도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활용법에 대해서도 이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예비 고이기는 하지만 희망 대학이랑 요 목표하는 좀 약간 학과가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목표가 일단 경희대 학과는 생명공학이나 화학공학 그쪽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서울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서울대 라인을 포스트잇에 써놨어요. 그리고서는 너 어느 대학 정도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어감이 경희대가 좋은데 경희대. 네, 갖고 일단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정도 라인하고 중경외시 이 라인으로다가 그럼 일단 설정을 하자. 네, 일단 높게 잡고 나면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경희대가 이제 2028에 대한 대학 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구체적으로다가 제시를 해줬고 그래서 경희대 라인으로 맞춰서 한번 노력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하나의 구체적인 그런 대학이랑 학과 목표를 정해놓는 거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화학공학과랑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학교에서 되게 높은 학과기는 해요. 특히 생명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학생부를 틀만한 곳들이 이제 생명공학이나 생명공학밖에 없다 보니까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과긴 한데 일단은 우리 한번 내신부터 살펴볼까요? 학생이 지금까지의 내신 한번 좀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1학기 때는 총 1.7이었고요. 2학기 때는 1.85 해서 총 1.78 나왔습니다. 일단은 수고 많으셨고요. 이게 왜 수고가 많으셨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인원 자체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많이 좀 적더라고요. 인원이 130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경쟁을 치열하게 해낸 점에 대해서는 좀 약간 고생했다고 먼저 좀 약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 딱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이 전형에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라는 요소가 고려는 안 되기는 해요. 그랬을 때 1.7이라는 점수로 혹시 어느 정도 대학까지 갈 수 있다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본 게 있나요? 저는 한 신실대 그쪽 라인까지 찾아봤어요. 아, 거기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고 찾아보신 거예요? 교과 말고 종합 정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서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서울여대랑 덕성여대 그리고 가천대랑 경기대 같은 경우에도 내신 등급이 화학과 기준으로 봤었을 때 3개년 기준으로 2.6에서 한 2.7 정도가 돼요.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본인의 성적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환산을 했었을 때 대략적으로 1.7에서 1.5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6에서 한 2.7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분은 좀 약간 대학 라인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제가 5등급제에서 9등급제로 환산했을 때 2점 후반에서 네. 3점대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괜찮다고 생각. 또 어머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 높이고 싶다. 네. 우리 목표는 하지만 어디죠? 경희. 경희대죠. 그래서 이제 경희대를 이제 가려고 하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적 올리기. 성적 올리기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수학은 1등급까지 올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비 고2는 아직은 희망밖에 없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 이상의 뚫었던 학생들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고 아이들이 또 나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혹시 인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안 그래도 저희 입학할 때까지는 138명이었거든요. 근데 네. 자퇴랑 전학 이런 게 좀 많았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125명 정도로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생명이랑 화학 지금 선택했나요? 물화생 했어요. 물화생 선택이요? 네. 이 부분은 좀 다행인 것 같은데 자퇴를 조금 약간 옆에서 좀 학생들이 하면은 혹시 본인도 조금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이 학교 인원이 유독 줄다 보니까 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약간은 해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학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예비고이 학생들 상담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을 한 번쯤은 좀 약간 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물어본 건데 결론적으로 좀 약간 말씀을 드리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퇴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게 학생을 지금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혹시 언제 발표되는지 아세요? 4월. 네, 4월에서 5월 사이에 이제 전형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그래서 뭐 경희대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일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2028에 대해서 뽑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지만 내신을 볼 때도 정시를 보려고 하고 정시를 볼 때도 내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추세 속에서 내가 지금 가려는 학교군이 정시를 할 때 내신을 어디까지 볼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 가지고서 그리고 뒤에 가서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할 건데 종합전형을 하기에 되게 희진 학생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도전을 해보면 되고 자퇴가트란 마음 같은 경우에는 넣어두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한번 성적 한번 검토해보도록 할까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6모 때 국어 2등급이고 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사회 3, 과학 3이었어요. 그리고 9모 때 국어가 4등급이고 수학이 2등급, 영어 3, 사회 4, 과학 2였습니다. 100분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국어 수학 기준으로 6월 같은 경우에는 한 상위 한 14% 정도? 9월 같은 경우에는 한 상위 한 20%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 요 모의고사 100분위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자,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상위 14%를 했기 때문에 요게 고3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숭실대, 국민대, 세종대 라인 이런 화학과까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한 20%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면은 교과 전형에서 말씀을 드렸던 서울여대, 덕성여대, 한 가천대 라인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정시를 생각할 때는 누구를 고려해야 될까요? 재수생. 그리고 맞지, 재수생을 좀 약간 고려해야 되기는 해요. 아예 입시 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가지고서 미적 기하가 빠지고서 확통을 하는 거? 그냥 통합과학을 하고 통합사회까지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준비하는데 좀 약간 부담은 없을 수 있거든요. 재수생이 없는 구조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고1 때 100분위보다 한 7, 8 정도는 기본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대학 라인이 내려와서 수원대나 뭐 안양대나 이 정도까지도 조금 약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신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으로는 어디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종합전형은 이거 어떻게 준비해왔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학교에서 이 생기부를 많이 좀 챙겨주는 편이라 갖고 상담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고 준비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각 대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입학처에 그 대학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지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거를 평가하는지 이런 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일단은 희망하는 데가 경희대니까 여기 인재상을 한번 보면은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을 선발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본인은 성찰하는 지성인인가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로만 딱 들으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딱 키워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문학적 통찰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내가 인문학적으로 인간에 대해 가지고서 고민을 한 것들이 들어가 있냐를 아예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각 학교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상과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그냥 잘 모르겠으면 전화해서 다 물어봐요. 얘 이렇게 하면 붙을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이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 맨날 전화를 해보는데 요거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겨울방학 때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이 생기부 이런 거 관련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희진 학생처럼 내 지금 학생부에 무수한 것들은 어떻게 좀 약간 채점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부를 앞으로 조금 더 심화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고민이 많을 텐데,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니브 클래스에서 신학기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설명회가 그냥 뭐 입시라든지 좀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들었을 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가이드까지 좀 약간 정확하게 제시를 할 거고요.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이 학년별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년에 맞춰가지고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설명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생부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막막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동아리 등 각 학생부의 항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이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예비 고2 학생들 고교 학점제의 환경 속에서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내 5등급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번 신학기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서 내 내신을 가지고서 갈 수 있는 교과 종합전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생기부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가지고서 내가 이때까지 가져온 방향성들을 마지막으로 잘 갈무리를 하고 표현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선물을 하나 비밀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통해 가지고서 유니브 신학계 설명회를 신청해 주시면은 최저가로 유니브 신학계 설명회를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간만 되니까 꼭 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학기 설명회에서 잘 설명이 좀 약간 됐으면 좋고 좀 약간 기대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은 뭐 생기부 관련된 거 이제 어떻게 주제를 얻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2학년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희진 학생은 또 여기서 뭐 얻어가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도 주제랑 이런 거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신학기 설명회에서 더 신경 써가지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총평을 좀 약간 말씀드리면은 교과 전형 기준으로 봤을 때도 서울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인천대, 경기대 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화학과나 생명공학과에 지금 진학을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부 역량 같은 경우에는 다소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2학년 때도 심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역량들을 계속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신을 올려내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만약에 지금 우리가 고3이다 라고 했고 지금 학생부가 요 정도 관리돼 있다 라고 하면은 한 숭실대, 세종대, 성신여대 라인에 뭐 화학이나 생명과학 관련된 카드를 한 3장 정도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교과 전형을 한 2장 정도 아까 말씀드린 여대 라인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서 하나는 정말로 희망하는데 이렇게 6장을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오늘 상담 받으신 소감이 혹시 어땠나요? 저는 일단 제 내신을 9등급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진짜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부랑 같이 통합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교 학점제 첫 세대에다가 이제 첫 아이다 보니까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2학년 때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가이드가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희진 학생과 어머님께 말씀드린 고교 학점제에 관련된 내용들 명심하셔가지고서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입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 고2 학생들 고교 학점제 그리고 앞으로의 입시에 막막함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유니브 클래스에서 진행하는 신학기 설명회에 참여하셔가지고서 정보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의 지금 현 수준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잘 모르니까 더 불안한 것 같고, 성적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입시에 대해서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제일 막막한 것 같아요.
엄마로서 입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그냥 좋다더라. 이 정도만 저도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좀 많이 알았더라면 누가 그래서 방향을 좀 이렇게 좀 아이에 맞는 방향성을 딱 잡아주면은 흔들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